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메간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 내년에는 반드시 정관장을 잡아야 한다. 봐라, 메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꼴찌다. 메가와티 페르티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시즌, 조용히 시즌을 마무리했던 정관장은 이번 시즌 들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력 보강 실패 때문도 아니고 전술이 갑자기 낡아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팀의 핵심을 지켜내지 못한 순간부터 모든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관장을 우승으로 끌어올렸던 이름, 아시아 쿼터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놓은 선수, 바로 메가와티 페르티유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해진 메가와티 관련 소식과 함께 지난 2시즌 동안 사실상 정관장의 공격 구조를 떠받쳐왔던 메가의 이탈 이후 예 정관장이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배구공 아시아 쿼터라는 말이 무의미해지는 선수. 메가와티 페르티유는 단순히 잘하는 아시아 쿼터가 아닙니다. 외국인 선수에게 배정되던 공격 비중을 과감히 내려놓고 아시아 쿼터에게 팀 공격을 맡긴 팀. 그 중심에 바로 메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쿼터는 로테이션 보조, 리시브 안정, 수비 기여의 역할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메가는 달랐습니다. 오픈 공격, 백어택, 그리고 세트 막판의 클러치 상황까지. 정관장에서 가장 어려운 공은 언제나 메가에게 향했습니다. 배구공 기록이 아닌 에이스가 되는 역할. 메가의 가치는 단순한 득점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2023에서 2024 시즌 736득점, 2024에서 2025 시즌 802득점, 2시즌 연속 리그 최상위권 공격 성공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떤 공을 맡았느냐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릴 때, 상대 블로킹이 집중될 때,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의 순간마다 정관장의 선택은 늘 하나였습니다. 메가에게 준다. 이건 전술이라기보다 신념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배구공 메가가 있던 정관장, 그리고 지금의 정관장. 메가와 함께했던 2시즌 동안 정관장은 꾸준히 본 배구에 진출했고 마침내 챔피언 결정전 무대까지 올라섰습니다. 훌륭한 외국인 선수들이 있었지만 공격의 중심은 언제나 메가였습니다. 상대팀 역시 메가를 중심으로 수비 전술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메가가 떠난 지금 정관장은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점수가 막히면 꺼내들 카드가 없고 세트 막판에 들어가면 상대 블록을 흔들 힘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잃은 문제가 아닙니다. 팀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확성기 눈물의 이별, 그리고 남겨진 여운. 지난 4월 V리그 일정을 마친 메가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배웅 자리에서 고희진 감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메가는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정관장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온 선수였습니다. 메가는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정관장의 재계약 요청을 정중히 고사했습니다. 팬들 역시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겠지. 아니면 동남아 리그에서 뛰지 않을까. 하지만 메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배구공 터키 리그 도전, 그리고 3개월 만의 이별. 메가는 세계 최고의 여자 배구 무대 중 하나인 터키 리그 2부 마니사 BBSK와 계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고 모두가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단 3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승격을 노리는 팀의 핵심 카드. 하지만 이 도전은 예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즌 개막 전 훈련과 연습 경기만 진행된 상황에서 불과 3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구단은 선수 요청에 따른 합의 해지라고 밝혔고 메가 역시 어떠한 강요나 갈등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구공 터키 리그를 떠난 뒤 메가는 이 무대에서 답을 내놓았다. 터키 리그에서 정규 시즌을 시작하기도 전에 팀을 떠난 메가. 그 이후 가장 많이 들려온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메가의 컨디션은 어떤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코트 위에 있었습니다. 무대는 2025 SA게임, 동남아 최대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이번 SA게임에서 메가는
조별리그 시작부터 인도네시아 대표팀 공격의 중심으로 기용됐습니다. 당시 CNN 인도네시아는 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표팀의 득점 기계가 됐다.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배구공 말레이시아전 출전 시간보다 강렬했던 존재감.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열렸습니다. 메가는 풀타임 출전이 아니었습니다. 2세트만 소화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8점을 올렸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득점 효율은 매우 높았고 공격 성공률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메가의 경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배구공 미얀마전 에이스 역할을 맡자마자 나온 즉각적인 결과. 이어진 미얀마전에서 메가의 역할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로테이션 자원이 아니라 공격의 중심, 명확한 에이스였습니다. 결과는 중반 교체에도 불구하고 15득점. 양 팀 통틀어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상대가 따라붙을 때마다 메가의 공격이 나왔고 그 선택은 대부분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 CNN 인도네시아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2경기 23점, 대표팀 최다 득점자. 배구공 모든 시선이 모인 무대, 필리핀과의 동메달 결정전. 하지만 이번 SA게임에서 메가의 진짜 가치는 조별리그가 아닌 필리핀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폭발합니다. 메달이 걸린 경기, 한 점 한 점이 팀의 운명을 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구공 필리핀전 26점, 진정한 에이스 매치. 이 경기에서 메가와티 페르티유는 26점을 기록했습니다. 양 팀 통틀어 최다 득점. 단순히 많이 때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1세트에서만 10득점. 세트 초반부터 공격의 초점은 단 하나, 메가였습니다. 상대 블로킹도 철저히 메가를 의식했지만 그럼에도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첫 세트를 가져왔고 이 선택은 경기 전체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배구공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빛난 메가. 2세트에서는 팀 전체 경기력이 다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3유 4세트에서 메가의 공격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3세트 8점, 4세트 5점. 특히 점수 차가 쉽게 벌어지지 않던 세트 막판. 메가의 공격은 상대의 흐름과 멘탈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CNN 인도네시아는 이 필리핀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메가트론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경기였다. 이전 경기들에서는 득점이 분산됐다면 이 경기는 철저히 메가 중심의 경기였습니다. 이번 SA게임은 메가에게 단순한 국제대회가 아니었습니다. 터키 리그 이탈 이후 컨디션과 경기 감각에 대한 모든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은 무대였습니다. 득점력은 여전했고 중요한 순간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표팀에서 메가는 요심의 여지 없는 단 하나의 1옵션이었습니다. 배구공 그래서 다시 떠오르는 이름, 메가와티입니다. 정관장을 떠난 뒤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팀과 달리 메가와티는 대표팀 무대에서 메달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메가와티 페르티유는 이미 아시아 쿼터라는 범주를 넘어선 선수입니다. 어디서든 공격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이번 SA게임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배구공 그렇다면 이제 정관장의 현재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선수를 잃은 정관장은 왜 아직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가? 메가와티는 단순한 전력 보강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팀 공격 구조를 책임졌고 경기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맡았으며 세터와 가장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했던 선수입니다. 그 공백은 숫자나 전술 몇 가지로는 쉽게 메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번 SA게임은 메가와티 커리어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V리그를 충분히 경험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팀의 에이스로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에서 2027 시즌부터는 아시아 쿼터 무제한 계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V리그는 언제든 메가와티 페르티위가 다시 설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번 SA게임은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활약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구 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자배구 경기와 선수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